뭐야 이거? 아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짝꿍과 함께 강릉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납니다. 강릉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기도 한데요. 정말 좋은 호텔과 맛집이 많은 도시더라고요. 가보고 싶은 데가 정말 많았지만 일정이 짧다 보니 가성비가 좋으면서 좋은 곳, 맛있는 곳 위주로 일정을 짰습니다. 우선 호텔은 스카이베이에서 지냈는데요. 정말 좋았지만 아쉬운 점도 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게 좋았고 아쉬웠는지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밥집도 워낙 맛집이 많다 보니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갈 곳을 정해봤는데요. 이제 강릉에 도착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발한 날에는 운 좋게 차가 안 막혀서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눈치 게임에 성공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눈치 게임이? 그리고 이날 날씨가 정말 역대급으로 좋았는데요. 하늘이 무슨 필터를 씌워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여행의 50%는 날씨가 다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한여름이라서 덥기는 엄청 더웠습니다. 강릉에 도착하니 점심때가 돼서 밥부터 먹기로 했는데요. 초당 순두부 마을에 있는 김우정 초당 짬뽕 순두부를 먹으러 왔습니다. 짬뽕 순두부는 원조인 동화가든이 가장 유명하기는 한데 거기는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또 다른 맛집인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해물 짬뽕 순두부와 그냥 짬뽕 순두부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판매하는 메뉴는 짬뽕 순두부와 모두부, 순두부 백반을 팔고 있었는데요. 짝꿍은 일반 순두부 짬뽕을 시켰고 저는 해물을 시켰습니다. 우선 비주얼은 면이 들어가지 않은 짬뽕 같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맛은 교동짬뽕이랑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불맛이 어느 정도 가미된 짬뽕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순두부 맛은 확실히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짝꿍이 시킨 순두부 짬뽕에는 고기가 들어있었는데요. 제가 시킨 게 해물 짬뽕이고 짝꿍 거는 고기 짬뽕이었습니다. 맛은 해물 짬뽕보다 훨씬 순했고 불맛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짝꿍은 예전에 동화가든 짬순이를 먹어봤다고 하는데 제가 시킨 해물 짬뽕이 동화가든의 짬순이 맛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순두부 젤라또를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젤라또를 파는 곳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 왼쪽이 젤라또 줄입니다. 대기줄이 있었어도 다 포장이라서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고요. 메뉴는 순두부 젤라또 외에 인절미, 흑임자 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4,000원으로 심하게 비싸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줄게. 여기를 배경으로 찍어야지. 아 그래? 오. 퉁퉁퉁. 굿. 가자. 저희는 밥도 방금 먹었겠다 순두부 젤라또 하나만 실시간으로 녹고 있어. 실시간으로 녹고 있어. 이날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만큼 더웠어서 아이스크림을 받자마자 바로 녹더라고요. 맛있다. 특이해. 응. 근데 난 이거 순두부라고 말 안 하고 먹으면 약간 호두마루 맛도 약간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지? 호두마루 맛이야. 그러니까 순두부의 맛은 아니야. 응. 견과류의 맛이야. 맛있다. 근데 맛있다. 응, 진짜 맛있네. 저는 순두부 아이스크림에서 순두부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순두부 맛은 거의 나지 않고 호두마루 같은 견과류 맛이 났었습니다. 이제 저희 숙소인 스카이베이 호텔로 가볼 텐데요. 초당 순두부 마을에서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호텔은 경포호수와 경포해수욕장 사이에 있는데요. 왼쪽에는 호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어서 섬 같은 느낌도 나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호텔 안에 도착했는데요. 호텔은 총 20층까지 되어 있고 20층에는 인피니티 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사우나 같은 기본적인 부대 시설은 있었고 편의점이나 피자,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도 있었습니다. 바다들나 해파리장 예약해주셨고요. 2시에 바로 입실 가능하실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호텔 체크인은 3시고 저희는 약 1시쯤 도착했는데 얼리 체크인이 가능해서 바로 체크인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당장 입장 가능한 객실이 객실 2개가 벽이 아닌 문으로 연결된 특이한 객실이었는데요.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처음에 여기로 체크인했다가 방음이 전혀 안 돼서 다시 방을 교체했습니다. 사우나는 가셔서 객실 번호 말씀해 주시면 1회 2분 입장 가능하시고요. 시간 안에만 가서 입장해 주시면 되세요. 수영장은 당일권이라 이 시간 동안 왔다 갔다 계속 가능하시고요. 샤워실, 탈의실은 제공이 안 돼서 갈아입고 가운을 지고 가주시면 되십니다. 필요한 거 더 있으시면 2001번 전화 한번 주시고요. 와 뭐야? 뭐야 이거? 숙소의 오션뷰가 정말 예뻤습니다. 동해 바다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이거 미쳤는데 여기? 그렇게 높지 않은 7층을 배정받았는데도 이렇게나 뷰가 예뻤습니다. 대박이다 오빠. 그니까. 방이 안 보이고 여기 바로 보이네. 여기는 바로 옆방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문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숙소 시설 자체는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화장실도 좋아. 깔끔해. 어메니티는 지알리티라는 좀 낯선 브랜드였는데 찾아보니까 일부 호텔에서 쓰고 있는 어메니티였습니다. 이게 그 문이다 여보. 아까 그 직원이 말한 문. 연결동 쓰는 거. 우와 너무 예쁜데 오빠? 캐리어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랑 미니 냉장고, 커피포트가 있었고요. 이 숙소도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옆방에 손님들이 체크인을 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이라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 방음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서 방을 다시 변경해 달라고 프론트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방을 바꿔준다고는 했는데 처음에 응대한 직원은 3시 이후에 방을 교체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밖에서 다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상의가 필요해서 전화를 끊고 5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방을 바꾼다고 말을 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응대를 하면서 방을 바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직원 개인 판단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이 나쁜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일단은 방을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라고 해서 열심히 사진 찍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숙소에는 패드가 있어서 굳이 프론트로 전화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룸서비스나 서비스 요청 등이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주변 맛집도 추천해줬습니다. 룸서비스도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 타월이나 물은 무료인데 가운은 추가 요금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다 있구나. 그래? 응. 숙소 관련 추가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미드나잇 스플래시풀이라고 저녁 10시부터 새벽까지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방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방음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 사전에 안내를 미리 받았더라면 아마 이 숙소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로 위층에 방이 하나 더 있어서 바로 옮길 수는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방이야. 여기도 구조는 똑같고 좌우 방향만 좀 달라서 여기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어디가 달라진 거였는데 난 잘 모르겠다. 지금 훨씬 이쪽으로 왔죠. 아. 아예 끝으로 왔죠. 이제 인피니티 풀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팔목의 입장 밴드만 제거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언제라도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스카이베이는 물놀이 하러 온 게 크기 때문에 오후와 저녁 두 타임 모두 물놀이를 즐길 예정입니다. 정말 숙소를 잘 잡았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리 잡을까요? 선베드에 별도 요금은 없고 그냥 빈자리에 짐 놔두고 놀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후 타임에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인피니티 풀 바로 옆에는 실내 풀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 텐데요. 여기 물은 수영장 물 같은 락스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모 착용도 필수가 아니었는데요. 모자를 안 쓰고 노는 게 사진 찍을 때도 좋았고 놀 때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수질에는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햇살이 좋아서 물이 정말 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하늘이랑 바다, 수영장밖에 없어서 정말 개방감이 좋았고 특히 사진으로 결과물이 정말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실내 수영장에는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수영만 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서 수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한 시간 정도 놀아주고 다시 사진 한번 찍어보기로 했는데요. 물속에 있으니 햇살도 생각보다 따갑지는 않아서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지금은 둘 다 강릉 바다 보면서 멍 때리는 중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놀았는데 조금 지쳐가지고 다시 방에서 회복을 좀 한 다음에 저녁에 다시 나와서 사진 찍고 놀 예정입니다. 좀 당황스러울 정도면 수영장 가서 샌드위치만 공부할 배가 고파서 무작정 나왔긴 한데 딱히 또 땡기는 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중입니다. 근데 찾아봐도 영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좋다. 좋다. 일단 나온 김에 경포해변을 먼저 구경해보려고 하는데요. 대박. 우리 파라솔 무료로 쓸 수 있나 봐. 스카이베이 고객은 파라솔을 경포 비치.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도 사람이 많았고 다들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피니티 풀에서 너무 빡세게 놀아서 해변을 걸어 다닐 체력도 안 돼서 금방 들어왔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라면이랑 삼각김밥을 사서 들어왔는데요. 짝꿍의 최애 프로인 하트 시그널과 함께 라면을 먹어주겠습니다. 라면을 먹고 나서는 조금 누워서 쉬어졌고요.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했으니까 저녁 물놀이를 하러 나갑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보다는 사람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아래에는 이렇게 조명을 또 켜줬는데요. 낮에는 밝은 데로 좋았고 밤에는 또 분위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가본 루프탑 인피니티 풀 중에서는 가장 가격 대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풀이 작지도 않았고 깊이도 제법 있었고 특히나 강릉 바다를 바라보는 이 뷰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바닥 아래의 불빛 색깔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영을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주말에 자유수영을 자주 가는 편인데 여기 와서 정말 원 없이 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스카이베이는 정말 수영장만 보고 가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수영장은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 호텔 수영장들이 사진 찍기에는 엄청 좋은데 막상 수영을 하려고 하면 실내 풀 외에는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이 많을 때에도 수영이 가능한 만큼 야외 풀이 넓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 수영까지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밤바다는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 내일 샤워를 위해서 스마트 오더로 타올을 추가로 시켜줬습니다. 한 5분 있으니 직원이 금방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저녁에는 뭘 먹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강릉에 왔으니 회를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저희 둘 다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편이다 보니까 회만 먹기에는 오히려 좀 그래서 그냥 만만한 피자를 시켰습니다.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불에 정말 작은 벌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드기인지 침대벌레인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또 나오겠지만 다음날 오전에도 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여기 호텔에서는 이상하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개선된다면 정말 완벽한 호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이라 아직 파라솔이 안 쳐져 있었는데 그래서 바다가 더 예뻤습니다. 숙소에서 아침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한 번 더 찍어줬습니다. 다시 정면만. 진짜 최고다 최고. 큐트. 됐어? 가자. 굿. 너무 마음에 드네. 어제 못 즐겼던 바다에서 다시 잠깐이라도 정지하고 즐겨보기 나가서. 위해서 체크아웃 전에 한번 들려봤는데요. 이날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날이 더워서 제가 생각을 좀 허술하게 했는지 카메라를 잘못 놔둬서 카메라가 바다에 빠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소금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카메라는 바로 죽었는데 메모리 카드까지 손상됐을까봐 집에 가기 전까지 계속 마음을 졸였습니다.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 데이터가 날아가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카드는 손상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 메모리 카드를 쓰고 있는데 정말 삼성의 기술력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카메라 수리비는 총 20만 원이 들었는데요. 저랑 같은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바다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나도 보이지? 이거 봐.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더 예쁘잖아. 너 바지 안 베렸어? 베렸어. 아 그래? 오빠 나 아이폰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고 싶은 거 있어. 근데 저거 할 만큼 했고. 응. 카메라 보고 한 번만 흔들어줘. 뭘 흔들어? 엉덩이? 드디어 강릉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 떡이 있어서 떡부터 먼저 사줬습니다. 감자가 유명한 강원도다 보니까 감자떡과 쑥떡을 사줬습니다.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10개 들었어요? 이번에는 강릉시장의 명물 베니 닭강정과 오징어 순대를 사러 왔습니다. 강릉 맛집을 검색할 때마다 닭강정과 오징어 순대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먹어보고 싶어서 바로 샀고요. 네. 시장에 왔으니 꽈배기도 먹어줘야죠. 바로 사줬습니다. 음식을 잔뜩 사고 나서 이번에는 초당 옥수수 커피인 초옥이를 먹어보기 위해서 갤러리 밥스로 왔습니다. 매장은 11시 반 오픈이고 오픈 전에 도착해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많아도 음료는 금방 나와서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음료는 초호기 커피가 가장 유명하고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욕심 많은 대식가들이라서 커피 4잔을 시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드디어 음료를 받았습니다. 즐겨보자. 이제 잔뜩 사온 것들을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요. 오징어 순대를 맛해보자. 맨 처음 먹은 음식은 오징어 순대입니다. 오징어 순대에 계란을 발라 구워놓은 음식입니다. 오징어 순대를 사면 간장, 초장, 젓갈도 같이 줬었는데요. 엄청 고급진 해물 동그랑땡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맛있다. 약간 그 해물로 된 동그랑땡 있잖아. 그거에 되게 고급진 버전. 맛있어. 난 초장이야? 정답은 초장이었어. 그 다음은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베니 닭강정입니다. 사실 처음 사자마자 바로 먹어봤거든요. 따뜻한 상태일 때. 그때랑 지금 좀 식었을 때 먹었을 때랑 맛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게 가장 신기했고, 맛은 제가 아는 닭강정 맛보다는 조금 덜 달았고 통닭보다는 조금 더 단 딱 그 중간에 있는 음식 맛이었습니다. 닭강정이라는 음식 자체가 원래 맛있는 음식이기도 해서 맛의 차이는 제가 크게 못 느꼈는데, 이렇게 차에서 먹고 또 집에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서 다음날에 또 먹어봤거든요. 근데 식었을 때에도 맛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맛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 베니 닭강정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망의 초당 옥수수 커피인데요. 너무 맛있어서 이미 하나를 해치웠는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먹어본 적 없는 맛이고, 달고나랑 옥수수 아이스크림이랑 라떼를 섞은 맛이 굉장히 조화롭고 맛있었습니다. 이건 약간 달고나랑 옥수수 아이스크림이랑 카페라떼랑 섞은 느낌. 아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 잔 바로 원샷 때렸어. 2개 샀으면 100% 후회했었을 텐데, 저희 커플처럼 먹는 거 좋아하시면 인당 2개는 사드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먹어보진 않았지만 커피 하나랑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웬만하면 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자. 고생했어 여보. 이제 밥도 다 먹었겠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